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어느 미용실 원장의 꿈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이 삶의 전환점이 된 아름답고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선희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원숙한 미모의 여성입니다. 정태는 단정하고 솔직한 20대 멋진 청년이고요. 이 둘은 미용실에서 원장과 손님으로 마주치는 사이였으나 어떤 작은 계기로 인해 만남을 하게 됩니다. 둘의 만남이 우연과 인연이 겹치면서 특별한 사랑으로 발전됩니다. 내가 아직도 곱다고 생각해요? 네, 참 매력있고 아름다우세요. 아주머니도 애인 한 분 만드셔서 즐겁게 사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럼 정태 총각이 한 명 소개해 줄 건가요? 애인 만들어서 즐기게?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저와 둘이 만나면 어떨까요? 과연 이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옆집 미용실은 사별 후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시집을 간 뒤 미용실에는 막내딸과 아주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얼마 전 한 회사에 취직하여 밤늦게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용실 원장인 선희 아주머니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젊은 날의 미모를 간직한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여유로운 아름다움과 세련된 분위기는 여전히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 장사가 끝난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소파에 잠시 누웠습니다. 바쁜 하루였던 탓에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 아주머니는 피곤함에 못 이겨 미용실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고 노곤한 몸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아주 깊고 포근해서 삶의 시련이 눈이 녹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느 한적한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모래가 발끝을 간지럽히고 저 멀리 반짝이는 수평선 너머로 황금빛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여름용 모자를 쓴 그녀는 노을빛을 받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혼자 오셨나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한 청년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인상의 그는 바닷바람에 머리칼을 살짝 흩날리며 다가왔습니다. 깊고 온화한 눈빛, 편안한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네, 혼자예요. 그런데 여긴 어디죠? 청년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여긴 꿈속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젊은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있었고 청년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공감해 주었고 부드러운 음성은 그녀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하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요. 여기 이 바다에서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선희 아주머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잊고 지낸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노을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점점 또렷해지는 목소리. 그녀는 청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아쉬움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미용실의 천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리고 손끝에는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꿈의 여운을 즐기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까? 선희 아주머니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오랜만에 느낀 설렘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죠. 미용실을 오가는 일상은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꾸었던 꿈은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아 그것이 꼭 현실로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태는 어느 날 미용실에 들리게 됩니다. 그 미용실은 사실 여러 번 갔지만 매번 많은 아주머니들이 자리 잡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용실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눈을 감고 자기 차례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오는 수다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미용실에서의 대화가 들려오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지만 이날따라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나 어제부터 애인이 생겼어요. 어느 50대의 아주머니셨는데 단아하게 생긴 분이셨는데 막상 이야기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13살 연하예요. 남자는 다 어린애 같아요. 그녀의 말은 거침없었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용실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만 점점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린 남자 만나보니 어때요? 좋아요? 끝내줘요.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훨씬 살기 좋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릴수록 좋아요. 얘는 참 사람을 무슨 구축이니 신축이니 나눠요. 아니, 언니도 이왕이면 젊은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기회만 된다면 그렇긴 하겠죠. 언니, 제가 소개시켜드릴까요? 키도 크고 젊은 친구 있는데 성격도 좋고요. 어머, 저는 생각 없어요. 나이도 어리다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좋으면 그만이죠. 언니가 싫으면 차라리 저를 소개해주세요. 너 애인 생겼다면서? 걘 애인이고 엔조이로 만나면 되죠. 그녀들은 30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옆집 아주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차에서 무거운 상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옮겨드릴까요? 제가 다가가 상자를 들자 아주머니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총각이 도와주면 완전 땡큐지요. 짐을 다 옮긴 후 아주머니는 커피 한 잔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고생하셨으니 시원한 걸로 한 잔 드세요. 그녀가 건네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유달리 향과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남자가 없으니 물건 하나 나르는 것도 일이네요. 그럴 땐 언제든지 부르세요. 이웃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자 그녀는 고맙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요. 그럼 앞으로 필요할 때 연락할게요. 사실 몇 번 이발하려고 미용실에 왔는데 문 앞에서 서성이기도 했어요. 매번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길래 가기가 부끄러웠어요. 제 말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남자가 그런 걸 부끄러워하기도 하나요? 그런 일로 부끄러워하는 남자도 있군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럼 예약하고 밤 9시 이후에 오세요. 총각한테는 1인 예약제로 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그 제안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미용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정태 씨, 저녁은 드셨나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밥을 차려드릴게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밥은 괜찮고 우리 소주 한잔 할까요? 그럴까요? 그럼 같이 한잔해요. 술이 오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점점 여성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50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한 미모를 간직한 듯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꽤 부유하게 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보증을 잘못 써서 망했고 남편까지 병으로. 그녀의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직도 곱고 아름다우신데 왜 재혼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총각. 내 나이가 이제 50인데 재혼은 무슨. 아니에요. 아직 한창 젊고 예쁘신데요. 그녀는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곱다고 생각해요? 네, 참 매력있고 아름다우세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지났군요.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60이 넘은 분들도 다 애인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주머니도 애인 한 분 만드셔서 즐겁게 사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태 총각이 한 명 소개해 줄 건가요? 애인 만들어서 즐기게?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저와 둘이 만나면 어떨까요? 그녀는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태 총각, 나랑 애인할 거예요? 호. 서로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끼리 연애하며 지내는 것도 좋겠네요. 그 순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 선희 씨가 예전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선희 씨와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영광이네요. 호. 그녀는 성격이 호탕하여 잘 웃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정태는 어느 날 불쑥 선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으로 여행 한번 갈까요? 선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행? 우리 둘이요? 네. 너무 멀리 말고 바람도 쐴 겸 가볍게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총각이 그런 말도 할 줄 아네? 호. 이제 총각 말고 정태라고 불러주세요. 저희 이제 그런 사이잖아요. 선희는 피식 웃더니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갈 건데요? 그렇게 우리는 근교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떠났습니다. 차로 2시간이면 도착하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작은 카페들이 해안도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선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이런 데를 어떻게 알았어요? 조용하고 예쁜 곳이라 생각났어요. 선희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 정태 씨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해요. 그녀는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둘은 근처 시장을 구경하며 신선한 해산물을 먹고 바닷가를 따라 산책했습니다. 해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선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행 오는 거 오랜만이에요. 아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남편이랑은 한 번도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요? 응. 남편은 바쁜 사람이었고 여행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엔 정말 어디론가 가본 적도 없고요. 그럼 오늘이 특별한 날이네요. 선희 씨가 처음으로 즐기는 여행.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네요. 정태 씨 덕분에 좋은 추억이 생기네요. 그날 밤 바닷가 숙소의 작은 테라스에서 맥주 한 캔씩을 나누어 마시며 두 사람은 한층 더 가까워졌다. 선희 씨. 응? 앞으로도 같이 여행 다니면 좋겠어요. 나이 많은 여자랑 계속 다니면 재미없을 텐데. 아니요. 저는 선희 씨랑 있으면 진짜 즐거워요. 그리고 그는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선희는 잠시 정태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요. 그렇게 둘의 비밀스러운 연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둘의 관계는 갈등보단 이해와 서로의 배려를 하였고 만남이 계속될수록 더욱 좋아지는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었던 것이죠. 몇 개월이 지났고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서로 스케줄을 맞추어 일주일의 여행을 갔습니다. 정태와 선희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고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와인을 나누어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살짝 붉어진 얼굴로 잔을 흔들며 말했다. 정태 씨,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랑 다시 연애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보다 연상인 분한테 이렇게 끌릴 줄은 몰랐어요. 정태는 선희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선희 씨, 저도 이 관계가 정말 소중하고 행복해요. 선희는 정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너무 감정이 깊어지는 것이 두렵기도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정태 씨. 네. 후회 안 할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정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후회 같은 거 안 해요. 여긴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태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선희는 지난날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 꿈에서 만난 사람이 해주었던 이야기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메어오듯 아팠습니다. 아, 당신이.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원한 건.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정태를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만 천천히 와줄래요? 정태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는 천천히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집니다. 그런 한없이 가벼운 사랑의 경종을 울리듯 이 이야기처럼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점점 깊어지는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피부도 나이도 뛰어넘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이 둘의 운명은 서로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운명적 사랑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